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들고 노래하는 수줍당 대표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당 대표 모든 이의 연인 계란찜 같은 남자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활활 타오른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애지상주의자 우리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당 캐릭터를 만들어낸 장본인 마케터 김선생입니다. 이야, 네, 저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2초 먼저 말해놓고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김용민을 욕하면서. 수줍당은 내가 먼저 얘기한 거 확실히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아, 그렇지. 박수 수줍당은 들었는데. 얘기했죠. 자, 그래서 김프로쇼 파티 저희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네. 한 명도 안 올려주셨습니다. 한 명도 안 올려주셨어요. 네, 한 번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아니, 말씀해 왜냐면 주세요. 그게 네. 파티가 도대체 뭐 어떤 형태일지 뭔지 약간 좀 희미하실 수 있으니까. 첫 파티니까 우리가 재밌게 먼저 기획해봐요. 네, 좋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오, 뭘로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해봐야지. 약간 이게 이제 연애지상주의자 남자들의 특징이야. 뭐. 일단 던져놓고 봐, 크게. 야, 지르고 보는 거. 그리고 그렇죠. 이제 걸려들면 뭔가 막 해가지고 임기응변으로 그 전날 밤에 그냥 원래 했던 양. 야, 그렇구나. 뭐 이벤트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김프로쇼 파티 저희가 그렇게 한번 챙겨드리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김 선생의 주간 돼지 엄마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파일럿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답글에다가 그 번호를 달아서 올렸거든요. 그렇죠. 네, 주간 돼지 엄마가 괜찮다 하는 단순 언급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괜찮다는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괜찮다는 표현이 한 수십 개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개가 올라오면 네. 정기 편성을 하고요. 만약에 10개 안 올랐다 그러면 컨셉을 바꿔가지고. 오케이. 야. 네. 우리 김프로이드 김용민 브리핑에 나간 거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더만. 거의 제가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스틸. 내가 원고 써준 줄 알았어. 방송 듣고. 제가 가서 좀 오를 끌었죠. 그랬군요. 일단 돼지엄마 코너는 이따 코너 때 다시 네. 말씀드리죠.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찜 같은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냐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거 댓글 많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계란찜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팀 0905님, 계란찜 같은 남자, 폭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데이브니어에게 딱 맞는 표현이신 듯. 그리고 애쉬 YSH님. 데이브니어 계란찜 같은 남자. 촉촉하고 담백하고 순수한 소년 같은 남자. 저 이 너무- 표현 좋았는데, 저. 너무 간지러워서 싫어요, 난 이거. 반면. 셀렉토 좋아, 난 셀렉토. 셀렉토 좋아. 계란찜 같은 남자는 계란찜 거품인데. 두 개로 3-4명이 먹을 수 있는. 좋게 해석하면 작지만 여럿을 기쁘게 하는. 제가 생각한 가장 베스트 댓글은 레몬 장수님이세요. 이분 항상 약간 단호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단호박이야. 계란찜은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김 빠져서 쪼그라들죠. 한마디로 소심해서 쪼그라드는 후집은 단점. 뭔가 묘하게 어울립니다. 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목소리가 네. 섹시하신 쾌걸향단 Y39님. 계란찜 적은 양으로도 풍성하니 양 많아 보이게 크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속을 든든하게 해줌. 알코올 섭취 시 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브니어님 조용조용 몇 마디 안 하시지만 김프로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의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심. 그리고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고품격 재즈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헤헤. 고맙습니다. 조용조용 몇 마디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네. 왜? 나는 거의 지금 물 같은 존재야, 지금 이 프로에서. 시즌 1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어. 많이 줄었어요. 네, 제가 많이 옛날에 줄긴 그 했어. 잘라내려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중원본 안 하잖아,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진행병이 생겼어. 그리고 진행병과 쪼가 생겼어요. 요게 이제 방송용어로 쪼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거. 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색한 그 뭔가 그 쪼가 있어. 데이브니어의 그 재즈가 알고 싶다 쪼. 야. 궁금하신 분들은 재즈가 알고 싶다 들어봐 주세요. 거기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재즈가 알고 싶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고. 우리의 자매 코너. 네. 자, 술푸님이 이분이 원래 계란찜 얘기 하신 분이잖아요. 오리지널입니다. 야, 이분이 장장 8개로 나눠주셨어요. 논문이야, 논문. 1번, 약간만 불이 세도 부풀어 올라서 펑 터지고 푹 꺼진다. 근데 터져봤자 계란찜이다. 야. 2번, 바닥에 타면 냄새부터 탁 티가 난다.
숨소리, 목소리부터 삐친 티가 납니다. 어떻게 하셨지? 3번, 살짝만 쳐도 부들부들거린다. 4번, 남녀노소 좋아하나 계란찜을 메인으로 파는 곳은 찾기 힘들다. 5번, 구수하고 담백하게 모든 술과 잘 어울린다. 6번은 지쳤을 때 맛을 보면 최고의 위로가 된다. 예. 7번, 쇠주 한 잔 들이키고 호호 불어 한술 크게 퍼먹으면 그 맛이 참 시원하다. 8번,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보다 맛이 참 착하다. 야, 여러분 절 드세요. 이런 8가지 캐릭터가 데이브니어가 다 갖고 있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 야. 고맙습니다. 야, 난 계란찜에서 좋은 게 이렇게 많네요. 많은 게 나오는지 처음 봤어. 그러게요. 제가 이분 댓글 밑에 바로 대댓글로 뭐라고 또 했냐면 뭐라고 했어? 계란찜에 대한 쇼펜하우어급 통찰이시다. 네. 아, 진짜로. 이런 통찰을 우리 데이브 형이 어쩌라고 해서 해주셔야 될 텐데. 이번 주에는 가져왔겠지. 약간 매주 이렇게 컨셉 되는 거 아니야? 통찰이 이번 주엔 있겠지 한데 계속 안 나오는 걸로? 그렇지. 아, 세상에 살면서 통찰이 어떻게 매주 있니? 통찰 매주 있어야지. 매주가 아니고 한 주라도 좀. 나중에 봅시다. 아무튼. 네. 또 약간 부들부들했어.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자, 그래서 음성 파일을 받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 좀 보내주시면 중간중간 이제 저희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제가 사실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13일 날 저녁 8시에 비긴 어게인 혹시 야외 공연장에서 헤드폰 끼고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상영 전에 김프로가 잠깐 뭐 인사 같은 거 하시죠? 인사만 하려고요. 인사하죠. 그러니까. 인사하죠. 김프로 만나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데이브니어도 계시잖아요. 저도 있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선생 혼자 올 거잖아요. 열심히 모집하고 있어요. 네. 혼자 갈 수는 없다. 아, 네. 좋아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때 이제 구쌤도 좀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옛날 멤버들 좀 모아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뭐 바쁘시면 안 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쾌한 세 남자와 김프로쇼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게스트 말론이고요. 이 김프로쇼와 함께 시네마스타, 재즈가 알고 싶다도 많이 청취해주세요. 짧은 감사 인사 하나 덧붙일게요. 대구 수성구 카페 철스 사장님 보내주신 더치커피와 커피 빈빵 맛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간 돼지 엄마. 네. 아. 네.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는? 문제의 코너죠. 주간 돼지 엄마. 네.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 우리 사회의 작은 파장을 잔잔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난주 김프로이드를 되게 유심히 들었어요. 선전포고를 했던데. 그렇죠. 네, 도발을 하셨어. 세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김프로가 센데. 그리고 실제로 돼지 엄마가 굉장히 당황해 하시던데. 그러니까 다시 안 갔거든. 지난 시간에는 다시 갔는데 네. 이번엔 그냥 다시 갈 여지를 안 주고 제가 계속 녹음했죠.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냐면서 굉장히 당황하시던데. 뭐 사기꾼아 그랬나? 뭐. 자,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김프로이드 앞에 요약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떠오르는 팟캐스트 예. 김프로 쇼의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이제 TV 조선에 고정 출연하는 적폐 세력입니다. 예. 인간이 왜 그래? 저는 말이죠. 왼쪽 끝에 있는 김용민 브리핑과 오른쪽 끝에 있는 우리 TV조선을 네.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 도량이 넓은 거죠. 네. 대통합, 중도. 그렇지. 김프로 어떻게 김프로쇼 잘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생각도 못하게 저희가 여기 14위 한번 찍고 17위 한번 찍고 네. 웬일이지? 또 우리 돼지 엄마께서 또 포스팅을 한번 또 걸어주셔서 아니 포스팅 한번 건다고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 정말 이 팟캐스트 시장의 대기업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 김용민 브리핑이 견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신설했냐면 예. 김용민 브리핑의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안에 글을 넣었죠. 파일럿으로 주간 돼지 엄마. 이 배은망덕.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나. 아니, 건전한 비판이지. 건전한 비판? 그렇지. 아이, 필요 없어. 건강한 비판. 난 비판 자체가 싫어. 비판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이게 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규탄하고 네. 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니, 이 사람아. 다른 이런 군소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대는. 아니, 그쪽은 저기 파리바게뜨고 나는 동네 빵집이야.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잘 되지. 팔리는 동네 빵집을 그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동네 빵집이 이 호떡집에 이 호떡 장사와 붕어빵 장사를 이렇게 말살하는. 이 사람아, 내가 장사를 먼저 시작했어. 후발주자가 와서 지랄이야. 나 참 이상한 사람이네. 예? 그래요. 아니, 먼저 있는데 내가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갈라 먹어가면은, 그거는 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우리 시대의 이 키워드가 뭡니까? 상생이잖아요, 상생. 같이 보니까 살아야지. 말이죠. 조금 좀, 앞서가는다 싶으면은, 헐뜯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한번 같아지려는 이런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건 이제 본인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김용민 브리핑 김어준의 스스로. 뉴스 공장이 후발주자야. 진짜. 아니, 후발주자가 와서 지금 굴러온 돌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ombudsman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 반응을 보면서 할 건데 이 론칭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 견제가 필요하다. 막 이런 지금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어서 이게 안 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김 씨를 불러다가 김아마쇼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김프로를 한번 견제를 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 한 2주 정도 돌려가지고 주간 돼지 엄마가 반응이 괜찮은지 계속하고 만약에 좀 시원찮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컨셉을 바꿔가지고 내가 적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컨셉을 바꿔서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요. 뭐 수요 용민회, 뭐 용민 데스크 2580 뭐 이런 거 저희가 용민의 당을 차라리 하나 만들었어요. 용민의 당. 김용민 브리핑에서 어쨌든 상생의 의미로 저희가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 촉구할 게 있죠. 어떤 거? 전통문을 하나 보낼 예정이에요. 전통문을 보내. 그래서 뉴스 농장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뉴스 공장의 패러디 아닙니까? 김용민 브리핑과 김프로 쇼의 이 뉴스 농장 방송 요걸 시간을 보니까 한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뉴스 농장을 포기하시고 김프로 쇼의 뉴스 농장을 헌사해라.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2주밖에 차이가 안 나요. 2주 앞서서 내가 시작했다고? 그렇죠. 야, 이 날강도야, 빨리 꺼져. 그 차이가 없다. 이 대체 어디 와서 갑질을 그래서 해? 뉴스 농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용민 브리핑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훅 들어오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농장을 이제 저희가 상생의 의미에서, 저희 김프로쇼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잘 하시잖아요. 뭐, 뉴스 텃밭이든지, 뭐, 뉴스 목장이든지, 뭐, 이런 걸로. 아니, 우리 성우가 와서 타이틀 녹음하고 갔어. 이걸 어떻게 또 없나, 이 사람아. 상생의 의미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됐어. 내가 2주만 하고 이제 쉴 거니까. 그래요? 뭐, 그때는 알아서, 뭐, 시장 다 먹든지 말든지. 뭐, 요렇게. 저희의 그 작은 공격 하나에도 이렇게 연약하신 분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니즈를 좀 깔았죠. 포스팅 해줘가지고, 진짜 많이 구독 늘었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막 이랬더니 그래?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그럼 방송에서 방송 시작하고 제가 13명의 사람들처럼 이제 칼을 꽂았지, 제가. 이야. 사람 다룰 줄 알아, 사람이. 그러네. 어쨌건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뉴스 농장은 저희 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주간 돼지 엄마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이번 주 주간 돼지 엄마의 컨셉은 김용민 브리핑의 분량 너무 방만하다. 방만 경영. 그렇지.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김용민 브리핑의 최대 문제점은 지나친 물량 공세. 하루에 평균 3개가 올라오잖아요. 제가 숫자를 세봤습니다. 일주일에 김용민 브리핑 방송은 딱 22개가 올라옵니다. 야, 진짜 많다. 7일 동안에 22개가 올라와요. 대단해, 진짜. 대전마. 이게 성실하다고 보면 성실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요. 자, 코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은 조간 하나, 본편 하나, 월요일 2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개, 조간 하나,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3개가 올라와요.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하시는 경제 해석살 일주일 거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올리고 우리 뉴스 듣기 평가 그것만 또 따로 일주일 분량 모아가지고 또 하나 올리고 오늘을 읽는 책이라는 코너를 또 일주일 분량을 모아서 또 올리고 관훈 나이트 또 따로 들어가고
일요일 날은 성서와 세상까지. 너무 많아요. 일단. 옛날에 여기에 이제 김프로쇼 컨셉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리고 경제 속살이나 뉴스 듣기 평가, 그리고 오늘을 읽는 책. 뭡니까? 다 주중에 들었던 내용들을 한 번에 모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 코너니까 한 번에 몰아서 들으세요라고 배려인 것 같지만 실은 팟빵 순위를 꾸준히 지키려는 네. 매일매일 업로드하면서 계속해서 다운로드 수를 유지해서 1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네, 꼼수. 돼지 엄마의 꼼수예요, 사실은. 꼼수였어. 네. 방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콘텐츠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물량 공세로 가면 됩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등, 2등을 다투는 프로가 있잖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네. 뉴스공장은 하루에 딱 2개. 그렇지. 그리고 주말엔 없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김용민 브리핑이 다시 1등으로. 그렇죠. 거기는 컨텐츠가 훌륭하니까 딱 2개만 해도 되는데 김용민 브리핑은 컨텐츠를 너무 주저리주저리 많이 올리잖아요. 이거는 컨텐츠의 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양에만 신경 쓰는 돼지 엄마의 어떤 그 방만함과 안이함. 전 이거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돼지 엄마 사이즈가 그렇게 올라죠. 근데 약간 들으면서 뭔가 깐다기보단 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린 김용민 브리핑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네. 저도 사실 김용민 브리핑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애청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들었어요. 근데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애정을 해도 김용민 브리핑 하루 3개가 올라오는 거 다 들으려면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3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네. 생업을 포기하고 이게 들어야 되네. 네. 그렇지. 이럴 순 없잖아. 듣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코너 하나하나를 찍어가면서 여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겹치는 컨텐츠가 많아요. 조간 올라오지, 중간에 하나 올라오지, 석간에 하나 올라오는데 3개에 보면 겹치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되겠네. 폐지해야 되겠다. 네. 문 닫아야 되겠다, 우리. 돼지 엄마. 아이고, 안 되지. 그러면 김프로이드 탔는데. 그러니까 3개를 다 들으면 아까 들었던 뉴스가 또 나오네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량만 늘리기지 사실은 이게 좋은 컨텐츠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지.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컨텐츠의 2% 부실함을 가리려는 물량 공세입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또 이거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뉴스 공장을 저한테 넘기시고. 네. 일단 모든 것의 선결 조건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뉴스 공장을 넘겨라. 간단하네.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뉴스 공장 넘겨라. 그랬더니 본인이 5월 9일 대선 있는 주까지 하고 한 달 쉴 거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뒤에는 다시 뉴스 동장을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때 도장을 찍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뉴스 농장을 김프로쇼로 이제 돌려주는 날. 그날 김프로랑 김용민 씨랑 얘기했던 게 이제 상생 이런 거였잖아요. 본인은 동네 빵집인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파리바게트다. 그랬더니 김프로가 우리 집은 호떡집이잖아. 동네 빵집이 호떡집을 견제하고 있으면 되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상생해야지. 저는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이랑 김프로쇼 간에 상생 협약식을 한번 진행해야 그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녹음하러 가서 악수하는 사진만 하나 찍어올게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설명하지 않고. 악수하는 사진만 딱 찍어올 테니까 거기다가 해서 올립시다. 그거를 살짝 이렇게 플랜카드 이런 거 포토샵으로 뒤에 편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괜찮은데? 뉴스 공장 기증식 그치. 해가지고 그걸 올릴게.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진짜? 상생 협약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고소를 당해야 돼. 그래, 유명해지지. 큰 사람들한테 고소를 자꾸 당해야 우리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네. 오늘 하여튼 첫 번째로는 분량이 너무 많고 방만하다. 굉장히 겹치는 콘텐츠가 많아서 듣기 피로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약간 맛배기로 조간 김용민 브리핑 있잖아요. 고정 코너에 대한 제 코멘트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간신문이나 밤새 있었던 뉴스들을 조금씩 한 꼭지씩 다루시는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리고 TV 뉴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아나운서분이 여자분이 한 분 나와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TV 뉴스에서 다뤘던 꼭지들을 음성이나 이런 것들 갖다 쓰세요. 김용민 브리핑의 특징이 뭐냐면 뉴스 한 꼭지가 딱 한다 그러면 신문은 꾸기는 소리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요. 그게 뉴스 브리핑 때는 괜찮은데
TV 뉴스 브리핑일 때도 신문지를 꾸기는 소리가 나요. 아니 TV인데 왜 신문지를 꾸겨? 리모컨 누르는 소리는 없잖아. 어떻게? 이 쓸데없는 디테일. 안 맞잖아. 그러네. 채널 그렇지. 돌리는 소리를 넣든가. 그렇지. 채널 돌리는 소리. 네. 아니 TV를 때려 부시는 소리를 넣든가 그런 걸 해야지. 요거는 애청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렇죠. 식상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진짜 애청자다. 야, 그래 계속 흠집내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김용민 파일이라게 붙여가지고 예전에 발언들 여기저기서 붙여다가 그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소스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브리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침 조간이다 보니까 오늘의 날씨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띵띵띵띵 하고 나오는 건데 요새 누가 오늘의 날씨를 거기서 듣습니까? 그치. 네. 팟캐스트에서 사실 안 듣지. 날씨 아무 상관 없거든요. 날씨는 TV 뉴스도 잘 안 봐. 다 핸드폰으로 확인하지. TV 뉴스에서 날씨 보는 이유는 날씨가 궁금해서가 나는 아니에요. 좀 봐. 그러니까 아시잖아 왠지. 캐스터 좀. 그렇지. 네. 캐스터. 날씨가 궁금해서 보지 않아요. 캐스터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저분은 되게 훌륭하시구나. 이런 재미로 보지. 김용민 브리핑엔 어울리지 않는 코너다. 저는 날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시간을 늘리기 위한 분량을 늘리기 위한 사족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적절한 시일에 중대 발표를 하나 할까 해요. 뭡니까? 김용민 브리핑한테 뭘? 단일화하자. 밖에 단일화하자. 단일화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 그럼 우리 프로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김용민 브리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야. 우리 김프로 쇼와 단일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거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왜냐면 문제가 있어요? 단일화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지율 높은 사람이 그렇지, 단일화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희 팟캐랑 김용민 브리핑이랑 하트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쫄려. 그렇지. 단일화해서 우리가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괜히 던졌다가. 김용민 브리핑은 평균적으로 하트수 숫자가 잘 나오는 거는 1000몇백 개. 이야. 못 나와도 7, 800개는 나옵니다. 진짜요? 네. 야, 우린 잘 나와야 한 300. 그렇죠. 개 근데 나오는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거랑 우리랑 어떻게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많지, 사람은. 차이가 1000몇 개하고 300개 하고 사람아. 아니 김용민 브리핑하고 김프로쇼인데 우리는 300개면 거의 1000개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많네. 근데 이거 속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루에 3개 올라오잖아요. 네. 각각 1000몇백 개예요. 그래, 각각 한 에피소드에 1000개예요. 하루에 하트 한 4, 5천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 데이브니어야. 그러니까 우리에다가 10배 정도 하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단일화하면 100점 100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트 수 좀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김용민 브리핑과 자웅을 겨루려면 적어도 절반은 돼야 돼.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몇 면이 듣느냐, 뭐 이런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은 하트인데 우리 하트 수가 적어도 1000개는 찍어줘야 된다. 그래. 하나다. 네, 그렇죠. 이야. 네, 하트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네. 그러면 제가 한 하트가 700개가 넘어가면 네. 제가 단일화를 받아줄 의향이 있다. 네. 이렇게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진짜 택도 안 나가겠다, 진짜. 자, 하여튼 돼지 엄마 긴장하시고 너무 깁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 테니까. 그거 너무 좋아요. 뉴스 농장을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그렇지. 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짜 뉴스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하투스가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단일화. 제가 단일화를 그쪽에 던질게요. 오케이. 우리가 단일화를 받아줄 의향이 있다. 네. 들어와라. 이렇게. 단일화 안 반대 그럼 적폐 세력으로 물어보죠. 그렇지. 팟캐스트 적폐 세력. 그렇지. 괜찮네. 네. 자, 하여튼 이번 주 돼지 엄마 주간 돼지 엄마는 컨텐츠가 너무 길고 방만하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시간이 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한테 하트를 많이 눌러달라. 분량을 늘리려는 꼼수 대신에 컨텐츠의 질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았어요. 자, 좋은데요? 어쨌든 방만 경영하고 있는 김용민 브리핑은 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성하세요. 네. 각성하라. 네. 뉴스 농장 넘기기 전까지는 주간 돼지 엄마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Hi, I'm Ayin. I'm listening to the Kim Pro Show.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안철수 캠프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지난주에 요게 이제 그 바른정당 뉴스 때문에 또 혹 들어갔는데 중대 발표를 한번 했어요. 네. 중대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김종인 씨를 뭐 영입했다. 라는 게 야만데, 20분을 발표하는데, 네.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뭐 안 좋은 표현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니주가 길면 후달린다는 얘기다. 그치. 네. 밑밥이 너무 길었어. 20분을 밑밥만 깔다가 그 정작 발표할 땐 얘기 안 하고 끝난 다음에 기자 질의응답할 때 그래서 김종인 씨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얘기 하려고 그렇죠. 한 20분을 밑밥을 깐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앞에 20분을 풀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난 다 들었어. 무슨 밑밥을 깔았나? 뭐 정치가 개혁돼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20분 했어요. 안철수 후보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했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딱 기자회견을 시작해가지고 20분 동안을 계속 그 뭔가 정치가 개혁돼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뭔가 새롭게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20분 동안 했어요. 원래 하던 그런 중원부원 했겠네.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딱 끝났는데 기자가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저 김종인 씨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그랬더니 공동정부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뭐 영입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맡아달라고 했고 뭐 본인이 그걸 맡겠다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 김종인 씨가 나를 지지하기로 했고 뭔가 들어와서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뭔가 그렇게 길게 밑밥을 이제 깔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그 팩트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결국에서 김종인 씨한테 맡겼다는 게 뭐예요? 안철수가 부탁했다는 내용이? 공동 정부를 꾸릴 건데 네. 뭔가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같이 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공동 정부 뭐 이런 거를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내각 구성권 그잖아요. 그렇죠. 장관들, 총리 그거를 김종인 어르신이 짜서 여기저기 제안을 다 하- 주겠다. 예.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저기 주고 다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지. 근데 그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딴 사람들이 안 받으면 머쓱해지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네. 우리가 되면 나중에 니네들도 자리 줄게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물꼬를 한번 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김종인 씨가 내각을 다 짜는 거냐 여기저기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박지원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짠다는 내용을 부정했다기보다는 홍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그 내각에 포함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분명히 예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에도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30명 이상 의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같이 싸잡아서 적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자유한국당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근데 거죠. 네. 박지원 대표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통합 대상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는 처음에 안철수가 절대 아니라고. 안철수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둘 다 아니라고 했는데 김종인 혼자 예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박지원은 나중에 약간 스탠스가 안철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하니까 박지원은 그거는 뭔가 김종인 후보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좀 오해를 하셨다? 다듬어지지 않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마사지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보수층에 있는 표를 좀 가져와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던진 건데 네. 거기서 그러면 호남을 기치로 한 나름대로 진보 세력에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표 단속을 하느라고 이제 부랴부랴 얘기를 한 걸 텐데 네. 스텝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요건 심한 헛발질이지. 그리고 네. 사실 불과 그 전날이었나요? 전전날이었나요? 문재인 쪽에서 김종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불발 뉴스가 잠깐 한 번 있었어요. 가짜 뉴스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짜 뉴스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또 누가 어떻게 흘렸을까 이것도 약간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프로쇼가 초기에 사랑했던 두 인물이 김종인, 박영선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김종인 카드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쫄쫄매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당시 당대표였죠. 개혁 공천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싹 다 뜯어 고치고 거기에 이제 반대했고 자기 패권이 위협받던 장관들이 다 국민의당으로 싹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그랬을 때 문재인 본인이 당대표로 그냥 남아서 계속 공천권을 휘두르면 국민의당으로 빠졌던 분들이 명분이 뭐였냐면 문재인의 친문 패권주의, 친노 친문 패권주의로 공천을 그렇게 싹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명분을 줬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공천권을 싹 내려놓고 당대표를 그만뒀죠. 공평무사하게 그거를 행사할 법한 사람 하나 딱 찾은 게 김종인이었어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고른 것보다 훨씬 친노 친문 패권 얘기 안 들을 것 같으니 저 양반한테 한번 맡겨보자라고 한 거였어요. 네. 그때 맥락이 있지. 근데 그게 약간 신화화돼서
김종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에 대한 어떤 스탠스, 또 그 사람이 가진 명망, 김병로 씨의 손자 뭐 이런 것들로 후광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 표가 급한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김종인 카드를 쓱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의아한 거는 그거는 진보 쪽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김종인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볼 것이냐? 나도 그게 잘 모르겠어. 전 그렇게 안 볼 것 같거든요. 네. 중도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김종인한테 이를 갈아요. 안철수가 김종인을 초이스했다고? 야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 쪽의 패착이다. 완전 생각합니다. 에러죠. 네, 네. 진보 보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카드를 다급하니까 꺼냈는데 잘못 꺼냈다. 저는 설마 저 패를 받을까? 왜냐면 뭐라도 지금은 해야 되니까 세를 규합하는 거는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팬덤을 보고 사실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네. 김종인에게 그 정도의 대단한 팬덤이 있느냐를 봤을 때 착각인 거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단독으로 대통령 후보 나온다 해도 그뭐 누가 얼마나 찍겠어요. 근데 우리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에 자기 혼자서 자기가 뭐가 된다고 이제 안철수를 또 무슨 위원장을 맡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실현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민주당으로 모셔온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래 경제 민주화라는 사실 그 가치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와서 뭐 이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당면한 현안이 당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뭐 이런 문제였으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하면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게 명쾌한 해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등을 졌는데 그게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친문 패권이라는 게 그럼 실체가 뭐냐? 어떤 법안을 경제 민주화 관련한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문재인 계파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방해해가지고 그거를 못 이루게 했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없어. 그런 당면한 현안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냥 자리 싸움하고 내가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삐쳐가지고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는 그 아주 큰 가치하고 김종인 개인이 딱 떨어져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김종인이라는 개인만 데려가는 게 과연 무슨 초식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된 걸 말해보죠. 김종인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패가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종인은 어떻게 따지면 중도나 보수나 진보나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약간 독특한 존재예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근데 정치 경력은 굉장히 길어. 벌써 대통령을 몇 번을 모셨었어요. 한 거의 40년 가까이 정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대한민국에서 현명한 어른으로서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는 아니야. 뭔가 그 중재자의 역할로서 적재적소에 카드를 넣을 만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캐릭터적인 성격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박근혜한테도 사용이 되었었고 그때는 경제민주화 플러스 그런 느낌. 민주당으로서는 그때 4.13 총선을 앞뒀을 때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보다는 오히려 그런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중재와 어떤 그 역할 배분이 가능한 원로. 그렇죠. 이렇게 캐릭터가 설정돼서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난리를 겪고 나서 결국 김종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상은 뭐냐면 저 양반 그냥 삐져서 가지고 나간 노인네. 이게 이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의 원로로서 어떤 꼬여져 있는 판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현명한 어른이라는 캐릭터는 다 사라졌어. 이미 소멸됐어요. 근데 안철수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김종인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환상을. 그걸 그대로 그냥 차용을 해서 쓴 건데 아무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참모들이 지금 신기루에 좀 빠져 있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수가 많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갖고 있던 부채였는데 김종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철수가 받아줘서 참 고마워요. 저는 깔끔하게 해결됐지. 네. 네. 저는
이것도 그래요. 사실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내각을 짜서 자기가 믿고 맡길 만한 팀을 대한민국 국정의 어떤 선봉에 세우는 인사권이잖아요.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그 인사권을 김종인이 행사하게 줬다는 데. 이게 말이 돼? 대통령이 안철수인데? 그렇지. 그렇게 사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그러면 나의 목표는 내가 대통령 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없다는 얘기인가? 네, 바로 그거지. 라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농담이긴 하지만 안철수가 되면 상황 박지원이라는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박지원인데 태상황 김종인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왕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 하나를 얻기 위한 그 목표 외에는 지금 뭐 없다고 봐도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 변화의 물결을 자기가 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실체가 너무 궁금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도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런 자기 주변에서 그러니까 행해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수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뭔가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네. 예, 없다고 봐져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김종인 대표가 조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총리합니다. 또 셀프 공천이요? 그렇죠. 일단 총리는 내가 한다. 어.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안철수가 대통령이 안 돼. 그렇죠. 이런 설도 있어요. 어차피 대선이 끝나고서 안철수가 패배를 하게 되면 패배한 대선 주자는 한동안 그 당대표나 이런 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하게 되죠. 네, 적어도 1, 2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당을 접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뭐. 네, 그런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 김한길 대표가 있잖아요. 또 국민의당에 최근에 활동을 시작했죠. 발언을 시작했어요. 네. 김한길이 그런 거 전문가거든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 패배가 난 다음에 그 책임론 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김한길이 접수했잖아. 김한길 안철수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큰 사건이 끝난 뒤에 어지러진 질서 속에서 쏙 들어가서 자기가 수룩해가지고 그걸 접수하는 걸 전문가가 김한길인데 양대 전문가가 또 김종인이야. 그러네. 네. 저는 만약에 그렇게 김종인이 국민의당을 접수한다면 수줍당 총수인 제가 호남에 가서 이럴 순 없다. 호남 사람들. 어떻게 국민의당을 지금 이렇게 된 이마당의 김종인이 되는데 계속 지지할 수 있냐. 수줍당 그거 아마 당선에서.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저 페북에다가 쓸 거야. 아니야. 호남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광주역 뒤에 사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아니, 거기다 광주 올리고. 충장로에서 제가 연설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다. 우리 호남 지금 우리의 민주화를 이뤄낸 진짜 자존심이 있지. 지금도요. 우리 국민의당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호남 지역의 득표율이 안철수 대 문재인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교가 안 되게 문재인 쪽으로 지지율이 쏠렸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전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안철수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선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한 건데 기본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이제 거쳤다는 증거이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맹주들,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이제까지 이제 민주당을 척지고 안철수를 자기 대표로 모셨던 그런 스탠스를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총선을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몰표를 받게 되면 어떤 스탠스로 나오게 될지 궁금해요. 13명 들어옵니까, 그러면? 13명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철수를 대하는 다른 정치인들의 태도가 약간 잘 나가는 주식을 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의 정치적 자질, 저 사람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 저 사람이 정말 말하는 어떤 미래적 인물에 대한 매력 이런 게 아니라 떠오르는 괜찮은 사람. 테마주야 테마주. 올라타는 저 사람 거야. 옆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다. 근데 보니까 이용하기가 생각보다 또 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좀 떨어지네 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손절매하는 거죠.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안철수를 생각하면 약간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뭐 본인이 다 자초한 건데 만약에 안철수가 대선에서 우리 뭐 득표율 얘기 하겠지만 처참한 성적으로 2등도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안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지금 노원에 있는 국회의원직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호남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노회찬이 다시 한번 노원구에서 한번 붙으면 좋겠다. 그럼 당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사실 호남이 안철수 후보의 거냐? 아니야.
네, 전혀 그렇죠. 아니야. 네. 네. 대체제 성격이 좀 강했죠. 그렇죠. 네. 사실 국민의당은 의석으로 보면 호남 지역 맹주들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실세를 갖고 있고 그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랑 결합을 한 거야. 사실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뭔가 그 사상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결합될 바가 별로 없어요. 네. 차라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익 집단이라는 그런 성격이라도 공유하지. 안철수와 국민의당 의원들하고는 별로 결합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안철수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팽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팽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국민의당을 이루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물적 자원, 그건 안철수 개인 사비예요. 요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국민의당의 미래가 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뭐 되고 있는데 뭐 명백한 거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 여러 당들의 지형이 네. 요동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재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당에서 잡아도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뭔가 이렇게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누가 들어서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렵죠. 네. 대형 정계 개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신호탄이 자유한국당 13명인 거고요. 네. 보트피플들이 이제 13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에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단단하지 않은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이 대선 후에 또 있을 것이고 네.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안철수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선정할 때만 해도 요게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그렇죠. 하루 저녁 만에. 요 보트피플들이 나오면서. 보트피플도 생겨가지고. 요게 되게 시시한 뉴스로 그냥 꺼져버렸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네. 방송이 되는 날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사실 터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감안해주세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5월 13일 날 영화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네. 낙원상가 4층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상영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괜찮은 뉴스 거리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